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 드릴 것은 첫째, 공릉동 LED 간판 개선 사업에 관하여, 둘째, 나비정원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공릉동 일대 177개 업소 간판 개선 사업에 4억 4,200만 원을 책정하고 제작 설치 업체는 노원의 Y업체, 디자인 업체로 중구의 H업체가 공동 수급 방식으로 들어와 선정되었습니다. 사전에 MP가 즉 디자인 총괄 기획과가 특정 업체를 끼고 들어온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였는지 과정상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공고에 업체 참가 자격의 5번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공공디자인 전문 회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입니다. 디자인을 강화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청장님, 서울시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100개 정도 됩니다. 네, 100개죠. 어제 날짜로 100개 맞습니다. 98개는 공고가 나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 팀장님이 말하는 숫자였습니다. 공고 시점에는 94개였습니다. 공고를 10월에 저희가 했죠. 공고 10월에 했습니다. 98개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제기되어서야 파악했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공공디자인 회사가 그리 중요하면 공고 이전에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중 5개 광고 관련 회사가 몇 곳입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담당하는 기관도 서울시도 모릅니다. 그 아직 통계가 없습니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많다고 하지만 건축, 조경, 환경 분야 회사가 5개 광고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5개 광고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자치구에 없는 특별한 공고를 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디자인 강화하기 위해서요? 네. 기존의 간판이 솔직히 허접합니다. 노원구에 있는 간판들이. 네. 허접하고 솔직히 그 허접하고 조잡하다고 말씀하시는 여지껏 해왔던 간판 개선 사업도 평가위원이 다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평가위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동안 평가위원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의 간판 개선 사업은 디자인 면에서 완전히 엉망입니다. 솔직히. 엉망이든 잘 됐든 아무튼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평가위원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나간 걸 엉망이라고 말하는 건 이미 그 어떤 유행도 있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네. 잘못된 3년 된 5년 된 옷을 살 때도 그게 예쁘다고 삽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역시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5개 간판이 공공시설물입니까?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고 해서 공공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인 그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 간판은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네. 5개 간판 사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그것은 공공시설물이라기보다는 사유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맞죠. 공공시설물도 아닌데 그런 공고를 낸 건 H사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라는 것입니다. 업체에 맞춘 공고라는 거죠. 대우도 파격적입니다. 총 비용의 30%를 디자인 회사에 주라고 지분도 공고를 합니다. 그건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겁니다. 디자인은 컴퓨터로 해서 재료비도 거의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아니, 행안부 지침의 20% 이상 혹시 일정 부분 MP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MP가 종로구 간판 잘했다고 노원구 담당자에게 보여준 동네 간판을 H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한 사실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에서 말하는 뭐 승인동이나 창신동, 4.19탑 뭐 이런 예를 들더군요. 그거는 제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른 부에 잘하는 것을 보고 배워온 건 있습니다. 네, 잘하는 데를 가서 배워와야죠. 좋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MP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간판 디자인 제안 공모 입찰 공고 하루 전날 그동안 없었던 MP를 위촉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셨나요? 저희가 노원구 전체 MP가 또 따로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홍익대학교 교수 출신이고요. 우리의 모든 가림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인몰이라든가 예, 구청의 전광가에 있죠. 1층부터 6층까지 안내 표시라든가 그다음에 하천 생태 그다음에 뭐 안내도 이런 거 다 그 MP가 자문을 해주고 많이 잡아왔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성과가 있고 좋아서 디자인도 MP를 총괄 MP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담당 팀장이 준 근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가 지원한 간판 개선 사업의 개선 사항이지 법규가 아니었습니다. 개선 사항입니다. 없는 거 찾아오냐고 고생 많이 했어요. 팀장님이 이 근거를 찾느냐고 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거가 없었어도 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거를 갖고 해야죠. 모든 게 근거로 하는 건 아닌데 행정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판단과 재량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게 주민자치죠. 예, 또 법에도 없는 직인 MP의 자문료가 500만 원입니다. 법에 의해서만 행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구청장이 500만 원 판단과 책정에 정책 방향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모든 걸 다 어떻게 법대로 다 하겠습니까? 500만 원 책정했던데 의회 보고 하셨나요? 어떤 돈? 500만 원 책정하시지 우리 않았습니까? 보고해야 될 사안인가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니, MP의 월급을 어떻게 그거를 보고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 사후보고를 사적으로 지급합니까? 아니죠. 청장님 사적으로 그거는 지급하는 거 결산 아니지 보고할 않습니까? 때 결산 보고할 때 하지 않습니까? 의회. 그래도 모든 사업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럼 사업을 하기 뭐하러 전에 일일이 다 어떻게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가 계속 열려 있는 일일이라도 보고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 세금이니까 그게 말씀드리는 상시적으로 의회가 겁니다. 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후- 의원님들이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걸 지적하고 개선책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 사업 보고 보고를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이것이 많은 사적 걸 어떻게 건건이 다 합니까? 청장님 아니 그때 그러면 잠깐요. 결정을 맡아야 됩니까? 청장님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데 중간에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많이 준비하셨나 봐요. 아니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해드려야 아니요. 그 다음 질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런 방식은 너무 혼잡합니다.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십시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MP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서. 근데 해촉을 하게 돼요. 해촉하셨죠? 네. 네. 해촉의 근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 사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사유요. 네. 개인 사유로 해촉을 했다고 그 사임장이 있습니다. 우리 공문에는 해촉 처리를 했다고 하고 사임장에는 마치 이 사람이 그 노원구에 그 일이 바빠서 사임서에 써 있습니다. 그 베이징 기관의 MP로 하러 가서 마치 바빠갖고 노원구 일을 못하는 것처럼 사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 사람의 업체에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정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힐링 국장님께 해촉을 요구했습니다. 힐링 국장님 그래서 해촉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객석에서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화를 한번 했죠. 그래서 해촉을 하게 됐습니다. 청장님, MP 직업을 교수라고 알고 계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교수를 알고 계시죠? 현재 KIAD 조영예술원 교수라고 해요. 이분이 담당 부서에서 인터넷으로 교수임을 확인시켜주게 본 의원이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위에 있는 게 KIAD, 이게 인터넷 치면 남부순환로 355 길에 13 이렇게 강남교육관이 나옵니다. 전화번호까지. 그 인터넷 주소와 건물의 주소가 일치하죠. 그 서원 빌딩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 그 강남대로 355길 13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건물이요 이런 거예요. 이 KIAD 아카데미 교육원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1층에 음식점이 있고 이 음식점을 이용했습니다. 본 의원이. 음식점에 물었더니 한 10년 됐다고 하고요. 이 왼쪽 문으로 들어가면 경비 아저씨가 계시는데 이 건물에 한 번도 교육원이 있어 본 적이 없답니다. KIAD 한국조형예술원 교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정확한 명칭은 KIAD는 한국조형예술평생교육원입니다. 개인이 만든 아카데미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노원에서 대접받으며 일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은 현재 5개 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이 자격에 결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그분을 뭐 일일이 신상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또 디자인 업계나 이쪽 간판 업계에서 모든 많은 부에서 심의원도 하셨고 네. 또 그런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MP로 위촉을 했습니다. 네. 행안부는 5개 광고센터를 통해 정규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 전문가 집단이 간판 디자인 자문을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MP로 위촉한 사람이 그 교수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KIAD가 어떤 곳인가. 좋습니다. 그 다음 공릉동 간판 개선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제안서 평가위원을 심사 결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평가위원 응모자가 모두 96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올해 7명 위원을 구성하는데 3배수를 해서 21명의 예비 평가위원을 가려서 업체를 추첨했습니다. 그런데 21명을 가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청장님 그 기준을 아십니까? 학력, 경력, 실적 이런 걸 다 보고 4개 분야에 그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네. 서류상 그거를 보고 주무관이 하는 거죠. 네. 또 7명을 추리는데 예비 후보가 이상해서 제가 다시 봤습니다. 4개 분야 5개 광고 디자인 공무원 지역 대표 이 4개 분야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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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을 뽑아야 하는데 결과는 2명, 1명, 2명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어요. 디자인에서 1명을 빠지고 지역 주문을 1명을 더 넣었어요. 그러면 공고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디자인을 6명을 뽑았는데 네. 저희가 계속 위촉을 하려고 했더니 네. 다 고사하고 사임을 해서 네. 결국 1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역대표 1명 더 추가로 선임을 한 겁니다. 공고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고는 그렇게 됐으나 많은 분들이 사양을 하셨기 때문에 1명밖에 남지 않아서 디자인 분야는 1명만 저희가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이제 한 번을 보실까요? 평가위원 선정은 다 선수, 그 다음에 연장자 순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중에 2위, 3위가 제가 여기 청장님 좀 잠깐 봐주세요. 우리가 3배수로 하니까 5개 광고 6명, 디자인 6명, 전문 공무원 6명, 지역대표 3명을 뽑은 다음 업체 2업체가 들어왔어요. 2업체가 2개씩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2개가 됐고 이렇게 둘 됐고 하나가 됐고 하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 5개 광고물에서 2명을 뽑은 이 6번의 이분이 1위입니다.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위가 5번인데 2위도 뽑혔으니까 2위 선정됐고 그 다음에 3위를 뽑아야 되는데 이 4위가 뽑혔어요. 그건 잠깐 놔두고 디자인을 볼게요. 디자인은 2표를 받은 분이 여기가 6번이 1위고 두 번째가 2위인데 이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 세 번째는 요 세 번째가 요 디자인에서 세 번째라는 거예요. 포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4위인 4번 분이 디자인에 선정이 돼야 돼요.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전문 공무원은 2명이 선정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전문 공무원은 두 업체가 각각 하나 4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2명이 그 1, 2위로 선정됐냐면 생년월일이 그 연도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뽑힌 대로 2명이 됐고, 지역 대표에서는 3명 중에 1명을 뽑는데 여기서는 2번과 3번을 1명씩 뽑았어요, 업체에서. 근데 맨 마지막에 3번이 결정되고, 만약에 여기서 2명을 선임을 하겠다고 하면 2번이 돼야 돼요. 3번이 됐습니다. 디자인과 지역 대표, 이 부분이 지금 맞지 않는 거죠. 이 디자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번이 1등이에요. 2번이 2등인데 포기했어요. 3등도 1번인데 포기했어요. 4번이 4등이에요. 그러면 4번이 돼야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포기해서 1명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앞에 6명 중에 네. 어찌됐든 그 다 두 포기를 명을 했대요? 뽑아야 되는데 응. 다 포기를 해서. 그러면 5명이 다 포기했다고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총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대표가 2번과 3번이 하나하나로 뽑았어요. 공교롭게. 그러면 1등이 3번이 됐어요. 그러면 2등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2등이 안 뽑히고 3등을 한 1번이 뽑혔어요. 고령자순을 할 겁니다. 고령자순. 고령자순 하기 전에 다선입니다. 뽑혀야 돼요. 추첨으로 일단 뽑힌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뽑힌 사람이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 그 연장자로 하거든요. 의원님, 제가 이게 뭐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이걸 막 순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솔직히 아니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대답을 좀 원하시면 제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실 거면 그냥 저는 더 이상 그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1분만 한 30초만 하고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청장님. 답변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상식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 6명의 3배수를 뽑은 상태에서 2명을 뽑는데 두 업체가 2개씩 볼을 뽑아갖고 공정하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뽑힌 사람이 1등, 2등, 3등, 4등을 하고 그 뽑힌 사람이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등, 2등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3등이 돼야 되는데 4등이 됐다는 거고요. 디자인에서는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에서도 2명, 2장을 두 업체가 참 공교롭게도 두 업체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등, 이 사람이 2등 되면 되는데 여기서는 2등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3등을 뽑았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면 4등을 뽑아야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여기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지금 여기에 티어 하나를 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요.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응모한 업체가 2군데였고요. 2군데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제비뽑기 비슷하게 볼로 뽑았단 말이죠. 네. 뽑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잘 알 거고, 그 업체들이. 네. 근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게 뭐가 불공정하거나 뭔가 의원님이 의심하는 대로 뭔가 특혜 시비가 있다고 하면 네. 떨어진 업체에서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떨어진 업체에서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제기도 하는 거로 알고 이런 있고요. 지적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떨어졌기 때문에 왜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냐, 아니요. 왜 공공 디자인을 했냐, 왜 MP를 했냐, 이런 문제 제기인 건지. 아니요. 저는 이렇게 떨어진 업체에서 이렇게 뽑았는데
뭐 3순위가 뭐 1순위가 되고 이렇게 제기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금 이거를 그건 파악한 의원님 지적하신 거잖아요. 네, 파악한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하셨듯이 제가 네, 네. 그랬듯이 이 업체들이 전체는 현장에 있었고 네. 그 업체들이 다 뽑았기 때문에 그 결론들에 만약 공정하게 안 됐다고 한다면 떨어진 업체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네. 그런 문제 제기가 없다는 거죠. 뽑은 거는 맞습니다. 청장님 뽑은 거는 요게 한 개, 두 개. 이 숫자는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CCTV 봤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공정하게 한 번씩 번갈아 뽑았고요. 뽑은 결과에서 결과치가 상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업체 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인데 당일 추첨으로 공고했거든요. 근데 제안서 접수하던 날 추첨을 미리 했어요. 발표 순서.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 제안서 내고 이 평가위원을 추첨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제안 설명을 합니다. 업체가 둘이 들어와서 이번에 그래서 이 발표 순서를 그날 정하고 그날 그 업체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해요. 지금 그거 서류 온 거죠. 지금 그거 서류 온 거죠. 동의했다는 거죠. 네, 네. 동의 서류 온 것 같아요. 네. 동의했다고 그래요. 네. 네, 말로 동의한 거예요. 네? 서류에 사인도 없어요. 사인했습니다. 사인 서류 가지고 있어요. 동의는 안 한 거예요. 그럼 사인을 왜 했겠습니까? 그러면 업체들이. 아니 사인에 이게 동의죠. 줘보세요. 이게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좀 줘보세요. 그러면 이정희 팀장님이 거짓말한 건데. 이 사인은 왜 저를 안 줬어요? 웃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지금 가져왔다는 건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못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추첨을 그날 당일날 추첨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 제안 설명하는 당일날 추첨을 하는 이유. 근데 저는 의원님이 뭘 지금 물어보시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면 이게 청장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당일날 발표해서 추첨을 하든 그 전날 하든 아니죠. 공정하게 그냥 뽑아가지고 발표 순서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공고를 그렇게 냈습니다. 당일날 추천하는 거로. 아니 그러니까 당일날 추첨하기를 그래서 두 업체 당일날 합의하에 보세요. 바꿨다면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아니요. 보세요. 평가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평가위원은 어느 업체가 1번인지 2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일날 1번을 누가 뽑는지 2번을 누가 뽑는지 A가 1번인지 B가 1번인지는 그 업체만이 해서 제안을 하고 이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정했다는 건 의심이 나죠. 뭘 정했다는 거지? 순서를 정했다는 거죠. 순서라는 게 뭐죠? 그 순서를 정해서 제안서 순서, 아니 발표 평가위원들이 그러면은 어떤 A 업체가 누구고 B 업체가 누군가를 알고서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의심하시는 건가요? A 업체와 B 업체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미리 한다면. 블라인드로 했겠죠. 아니 물론 블라인드로 하는데 그게 청장님 보세요. 먼저 하고 늦게 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실력과 내용이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아니 실력과 그 내용 디자인을 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인지 다른 데 실적은 어떤지 이걸 보고 평가하는 아니 그러면 그게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가 그게 심사기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보세요. 청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당일날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당일날 한다고 공고를 냈어요. 공고라는 건 모든 만인이 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공고대로 했어요. 공고대로 안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그렇더라도 지금 의원님 주장은 그러면 사전에다 뭐 짜고 쳤다 이 소리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의심이 가죠. 왜냐면 평가위원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계속 질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손을 잡고 있어요. 보세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MP가 MP로 인해서 누가 될 거라고 H기업이 될 거라고 했어요.
H기업이 그건 의원님 된다고? 생각이신 거고. 아, 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그럼 합니까? 그게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런 소문이 났던 거예요. 소문이 그 근거가 소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났는데 소문이 근거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의원님이 좋습니다. 그 소문을 믿으신 거고요. 네네네. 예, 그거는 소문이 근거가 평가위원들에 없다는 대한 거는 인정합니다. 존중하셔야 그렇지만 됩니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소문대로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문대로 돼서 결론이 나면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모든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청장님, 심사할 때 청장님, 미리 누가 업체 청장님 아까 10개 말씀드렸지 업체도 않습니까? 아니고 2개 업체인데 서로 이렇게 말을 서로 아니, 같이 하면 둘 중에 이게 하나인데 질문과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한 질문하고 대답하십시오. 알았어요. 질문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보세요. 그러니까 다음 잘 질문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되죠. 이번에 떨어진 업체가 저를 설득을 해야 보세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죠. 아니 가만히 이것만 있을 문제가 아니고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청장님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제한돼 그러니까 있어요. 저를 설득을 해주십시오.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저는 의심이 간다는 그래야 겁니다. 빨리 의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좋습니다. 의심 안 하겠습니다. 소문 됐습니까? 듣고 소문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의심 안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럼 질문하고 답하십시오. 네. 네. 이번 떨어진 업체가 발표 당일 순서 추첨을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 순서를 미리 알고 평가위원이 미리 언지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불공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업체가 제안 설명한 두 업체 중에 7대 0으로 우리가 아까 소문의 근거는 없다고 인정한 그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후에 평가위원을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지원했던 사람이 서류를 추가로 내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네, 저는 직접 들었어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이분한테요. 구청에서 서류를 네, 추가로 네, 네. 내라. 떨어진 사람 쪽에 네, 네. 처음 들으셨죠? 어떤 서류를 내랍니까? 모르죠. 그 평가위원회. 떨어졌는데 서류를 왜 추가로 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서류인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확인을 하죠. 다음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도 안 된 사람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하죠. 그래 놓고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소리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H기업은 아니고요. 제가 그 H기업이라고 잘못 썼어요. YG기업이에요. 이번에 선정된 H기업과 Y기업과 두 개인데 이 Y기업이 우리 구청에 한 3년 동안 사업을 한 내역입니다. 앞에 건 다 자르고요. 뒤에 21년치 뒤에 것만 3년 동안 69개를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 70번째로 사업을 시작해요. 이 업체가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의문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심사위원들이 다 평가해서 결정을 했겠죠. 네. 노원구에는 5개 관걸 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원구에 5개 관걸 협의회 있으신 거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이 협회는 타고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5개 관걸 심의위원회도 들어가지 못하고 큰일은 맡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을 못하는 게 이유입니다. 대규모 간판 정비를 하고 나면 주변 영세 간판 업체는 일감이 사라집니다. 노원구 소상공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 일감을 줘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나 간판이 주는 간판 개선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 순간 소상공인들의 그 어떤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도시 미관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된 그래서 주민들이 저걸 봤을 때 참 예쁜 간판이다. 도시가 환해졌다. 이미지가 달라졌다. 이런 간판 개선 효과도 저는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두루두루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조항 중에
공공 디자인 그 전문 회사라는 그 참가 자격이 5번에 추가가 된 사실입니다. 그 공공 디자인 전문 회사는 그 어떤 규모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3인이 성군으로 디자인 전문 인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매출액 1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절대 작은 회사는 이런 그 사업을 못 맡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간판은 다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두 가지를 해야 돼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비 정원에 관한 질문은 지난해에도 한 바 있습니다. 나비는 몇 마리가 없는데 애벌레 먹이 식물 값은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구매 의혹에 관한 질문을 드렸었어요. 먼저에. 청장님께서는 월 3,000마리의 나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6,000마리 애벌레를 키우는데 드는 먹이값이라 했는데 나비는 개장 때만 샀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네. 당시 보훈의원이 감사 담당관에게 감사를 요구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직접 하래요. 네? 감사를 직접 하래요. 그래서 감사 담당관에게 그 지난번에 우리 부정기사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나비 정원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요. 어떤 거 있어요? 2020년도까지 그 지출에 대한 감사를 해서 저희가 지적도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의원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네네네. 주셔가지고 제가 네.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2020년 3월에 그 추경을 쓰지 않았다는 5분 예, 발언으로 그 내용만, 인해서 예. 감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을 쓰지 않고 그 2천만 원 추경을 사무관리를 비를 그러니까 써가지고 먹이식물로 구입해가지고 그걸 거기 안 쓰고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한 네네네. 거에 대해서 네, 그에 대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네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주의 조치, 감사의 결과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주의를 조축하고 네, 네. 대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그 했어요. 이후에 개선이 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개선이 됐습니까? 예, 감사과에서 그때 지적을 하고 나서 대장이 그렇게 있어요? 대장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대장이 그 없어요. 먹이식물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돌린 부분은 그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이 돼서 그걸 개선을 했습니다. 그 편성을 재료비에 먹이식물하고 그 사무관리비하고가 다 편성된 거를 분리해서 분리했습니다. 뭐 네네. 7월에 분리했다고 그건 하는데 의원님 지적에 따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21년도가 먹이식물의 재료비가 1억 2,400이에요. 근데 2,200만 원을 사무관리로 보내고 그거는 이제 체험 뭐 필요한 네. 구입이라든지 화분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내고 21년도에 예산은 1억 400이에요. 그거는 분류를 했는데 네.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분류했는데 감사를 받은 결과가 그 추경을 쓰지 않고 일반 사무관리를 써서 그 사무관리의 종목들이 뭐 몇 개가 남았는지 다 썼는지 뭐 이런 대장이 없길래 감사 담당관이 그 나비정원에게 대장을 비치해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나비정원을 가서 확인하니 대장이 없어요. 21년도에 대장이 없고 역시 뭐 똑같이 지금 조치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그렇게 네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비를 사오지 않느냐, 나비 마을을 다녀와서 나비를 사오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6월에 그 6월 정례 때. 근데 감사 담당관이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받지를 못했어요. 직접 하래요. 저보고. 그러면 감사 담당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있으니까요. 그 감사의 기능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감사를 하지 않아서 저는 그 감사를 회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감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뭐 그때 달라요를 하면 안 되지 아니 않습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판단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게 만약 정말 문제가 있고 지적할 사안이 있는 사안이라면 감사의 필요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지만 뭐 단순한 소문이라든가 제보에 의한 이런 거 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그게 허위사실로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정력 낭비라든가 공무원들 그 일을 했던 직원들의 사기 그때 이런 적극 나비정원에 행정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제가 공무원들을 통솔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감사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나비정원에 대한 감사는 그 청장님이 통제한 그거는 그때 사항이에요? 5분 발언에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때 제가 감사 지시를 그거는 했고 네. 6월에 그 나비에 대한 거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판단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청장님의 지시를 안 한 거네요. 좋습니다. 어차피 안 하고 지나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우선 제가 그 이번에 물품 대장은 없지만 그러면 그 먹이 식물이 그 나비 키우는 숫자보다 굉장히 과다하다고 지적을 한 사항을 저는 감사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먼저도. 그래서 이번에도 그 검수 내역이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검수.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까지 검수를 하지 않았대요. 나비정원에서. 작년에 하지 않았고 올해도 없다고 하다가 어떻게 그 한 번에 요번에는 21년도에는 5번을 삽니다. 1분기, 2분기, 2.5분기, 3분기, 4분기. 5번을 한 8,200만 원어치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8,2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오면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초본유가 2,000번이 옵니다. 그러면 2,000번이 한 번에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 때마다 개수를 헤아려서 체크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는 이 나비정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문을 닫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한 14,700명 정도밖에 그 제한적으로 운영이 하기도 했었고요. 거의 뭐 문 닫는 시간이 더 많았었고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제한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그 제한이 된 거는 관람객이 제한이 된 거고요. 나비는 계속 자라서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 나비가 살기 위해서 먹는 그 식물의 개수를 헤아렸느냐를 물어보는 네, 겁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사면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그런데 이 나비정원의 먹이는 일괄 지급을 하고 1분기 예를 들어 1,890만 원을 지급하고 물건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약서상 그 명시가 됐나 했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조항을 찾아봤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물품은 공무원이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지방계약법을 따르면 계약서 설계사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고 대가는 검사 후 지급한다. 그 물품이 들어왔나 검사가 끝나야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선지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8조에 선지급은 여비나 운임료 등 지방회계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일괄 1분기 5번에 나눠서 8,200을 나눠서 지급을 하지만 돈을 먼저 1,900만 원어치를 주고 물건을 받으니 계약서상 뭐 몇 회를 나눠서 몇 회를 하고 주고 몇 회를 받고 주고 하면 좋지만 만약에 일괄로 1분기를 1,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받겠다 그러면 그 내부나 외부나 서로 검수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없어요. 제가 그 검수 내역이 없다고 해서 하니까 그 관장님이 자기가 검수를 하는데 자기가 없을 때는 다른 직원들이 검수를 한 것도 있다. 그러면 그 카톡으로 받는다. 그러면 카톡을 정리해서 주겠다. 그래서 카톡으로 정리해서 받은
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서는 그러면 나비의 상황도 이렇게 일지가 없냐 하니까 일일 운영 보고가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래서 받아봤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검수 사진을 그 9월에 받은 거예요. 1분기에서 1회, 2회, 3회, 4회 뭐 이렇게 받았고요. 1분기가 한 1,900만 원이에요. 1,900만 원어치. 2분기가 또 1,900만 원이에요. 3분기. 그런데 3분기는 이게 9월에 받아서 2장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2분기에서 요 사진과 여기 2.5분기에서 요 사진이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추가로 받은 사진이에요. 검수 사진이 있다고 3분기, 4분기 못 받은 걸 달라니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검수 사진에서 아까 검수 사진에 있는 이 모습이 일일 보고에서는 여기 7월 19일에 운영 일일 보고에서는 야외 장업장 식물 관리 사진으로 붙여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28일 날 일일 보고에는 이렇게 케일이 10개를 샀다고 했는데 28일 날 안 샀어요. 21일은 이렇게 또 케일을 10개 10트레이 샀는데 21일이 없고 25일에 이렇게 입고됐다는 사진은 있는데 25일이 없어요. 없어요. 이 지금 노란색 이 납품이라고 한 이 내용은 카톡으로 정리해뒀다고 관장님이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일 보고가 있다는 거는 나비정원 운영 보고가 1일씩 기록이 됐다고 해서 저는 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여기 이건 무슨 사진이냐면 27일 날 종지나무를 샀다고 일일 보고에는 있는데 이 현황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8일 날도 있다고 해놓고 이 현황에는 없고 좋습니다. 그 다음 6월 12일 날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그 나비 마을을 다녀오고 구정질문을 한 다음 날 12일 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 하나 보십시오. 그 나비 마을에서 고속버스로 물건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6월 12일 날 중앙고속으로 동서울에 도착해서 여기 우리 관장님 앞으로 물건이 왔어요. 나비마을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곤충은 언제 샀냐면 곤충을 2번을 구입하거든요. 나비마을에서. 곤충은 1월에 한 번 구입하고 8월에 구입해요. 근데 12일 날 이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 보고를 봤습니다. 일일 보고를 보니까 여기 방사를 했는데 사진도 있어요. 방사 사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제가 이걸 그 요지가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예, 그러니까 뭘 받지 않았는데 그 거짓으로 일지를 썼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서 일지를 아예 안 썼다는 건지. 아 먼저 보여드린 PP요? 예, 지금 이거요? 전체적인 내용이 제가 보기엔 뭐 일지를 뭐 소홀히 작성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먹이 식물을 사들여 가지고 그거를 부화시켜 가지고 온실에 나비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오전에는 100여 명 이상이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집단 관람을 오는데 계속해서 나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먹이 식물을 사들이고 부화해가지고 계속 방사해서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뭐 과연 중간에 끊겼다거나 며칠간 나비가 없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나비는 있었고 물론 많고 적고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뭐 기온도 따져봐야 되니까 천정으로 숨기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요. 햇빛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데 예를 들면 그걸 일지를 자세하게 안 쓴 건지 그리고 아니요. 그 나비조공 관장이 사들였는데 그거를 뭐 정확하게 검수 이런 게 속을 한 건지 검수를 했는데 제출 안 한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근본적인 본질은 나비가 있냐 없냐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일지를 뭐 좀 검수를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네, 건지 정리해 그걸 잘 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쭉 보여드린 그 일지와 현황에 대한 검수 현황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현황은 지금 없다고 하다가 만들어서 가져온 거고요. 카톡에 있다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뭐 60개, 20개, 10개 막 썼는데 일지는 매일 적은 거 아닙니까? 일지는 그들이 제가 6개월치를 받았어요. 6월부터 12월 6일까지 6개월치를 받았는데 그 일지라는 거는 매일매일 업무를 하고 쓰는 거니 일지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검색 현황이 틀린 거고요. 검색 현황이 카톡에 있는 대로 맞다고 하면 일지가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비를 방사를 매일 했다고 일지에는 6개월 내내 썼어요. 근데 방사 사진은 5개밖에 없어요. 앞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갖추시고요. 네. 또 이것은 6월 12일 날 나비마을에서 이 택배가 오고 몇 시냐? 3시경인가? 그 나비를 푸는 거를 봤다고 합니다. 누가 말입니까? 인근 주민이 봤대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6월에는 6월 12일이나 뭐 6월 무렵에는 이 나비가 좀 있었어요. 24일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의문을 갖는 겁니다. 어떤 의문을 말씀하시죠? 나비마을에서 애벌레와 나비를 판매한다고 했거든요. 아니 먹이식물을 나비마을은 저기 진주에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거기는 최근에는 거리나 거기는 곤충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실제로 먹이식물은 하남에 있는 농장에서 가져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네, 알고 먹이식물은 있습니다. 부자농원이고요. 부자농원에서 하남. 네, 하남시 여기는 있고. 나비 먹이식물이 아니라 곤충 관련한 것만. 제가 곤충도 관련하고요. 여기서 나비도 팔고 애벌레도 팔고 번데기도 팔고. 최근까지요? 아니요, 아니지 팔았대요. 않습니까? 팔고 있어요. 지금은 하남 쪽에서만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먹이식물은 아니고 먹이식물은 하남에서 가져오고요. 사천에서는 그 나비 종류와 곤충을 팔고 있어요. 성충을 말입니까? 네, 바로 성충. 방사할 수 있게. 네, 네, 성충도 팔고 입맛대로 다 팔아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네, 네, 최근까지도 우아하기 전에 번데기도 팔고 애벌레도 팔고. 네, 그건 제가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남에서 먹이식물 들어와서 나비는 그 성충이 된 걸 사오는 게 아니고 네, 먹이식물 들어와서 여기서 부화해서 우리가 키워가지고 방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네, 곤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사천에서 네, 저기 직접 성충을 사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네.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부자농원을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그 부자농원의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그 납품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받진 못했는데 컴퓨터가 고장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은 그곳에서 나비정원에서 검사를 철저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자기가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표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 곳이고 저기 우리 쪽에서는 돈을 내고 사는 쪽이니 양쪽 다 검수의 내역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한 번에 1,900만 원을 돈을 입금을 받고 그거를 몇 차례를 나눠서 납품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거를 몇 개를 가는지를 체크가 없냐. 있겠죠.
근데 의원님한테 안 있을까요? 의원님한테 안 주는 거죠. 줘야 될 그런가요? 의무도 없고. 예. 그럼 기다려보죠. 그건 우리 부서에서 받아내서 뭐 하든가 해야지. 네. 그걸 당장 그 농원에 가서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농원도 볼겸 같습니다. 의원님 같으면 주겠습니까? 농원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건 황벽나무 그 잎사귀 다 떨어진 거 바깥에서 잎사귀 키우려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황벽나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는 고구마 순을 키우고 있고 아래는 다 종지나무를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당장 받을 만한 물건은 종지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새싹을 심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식물을 받을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3년간 운영하면서요. 겨울에도 나비가 떨어진 적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1년 내내 살아있는 나비는 유지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자농원에서 한 달 평균 한 6, 700만 원어치가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6, 700만 원어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농장의 전체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또 농장이 있는 건지. 네. 농장을 뭐 안 가보셨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 조달해가지고 살아있는 나비를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신동원 좋습니다. 네, 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먹이 식물 값이 좀 부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비가 항상 가면 몇 마리 없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 30마리도 안 돼요. 항상 30마리도 안 되는데 먹이 식물 값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먹이 식물 값은 1년 동안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9,600만 원 중에 먹이 식물 사는 값은 21년도에 6,600만 원이고요. 6,600만 원인데 온실 보식의 비용이 2,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300만 원어치를 샀어요. 보식을. 그럼 2,100만 원어치는 뭐 했냐니까 주무관이 몰라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해보면 주무관과 제가 미루어 짐작하면 그냥 먹이 식물 값으로 다 썼나 봐요. 왜? 예산은 6,600만 원으로 정했는데 1분기, 2분기, 2.5분기, 3분기, 4분기를 다 합치면 재무과에서 돈을 버는 걸 다 합치면 8,200만 원 썼거든요. 그런데 8,200만 원어치를 먹이를 먹는다는 것은 청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3,000마리를 생산한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비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 식물값은 작년에 20년도의 예산과 21년도 예산, 또 지금 21년도 예산과 22년에 지금 예산 편성 기간인데요. 21년과 22년에 그 재료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온실을 자주 저도 가보지만요. 실제로 살아있고 날아다니는 나비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 정도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묻고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 나비가 활동력이 떨어지고 시간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뒤에 숨어 있거나 안쪽에서 날아오르지 않거나 이런 나비들이 보이지 않는 나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온실의 구조가 이 모든 나비들이 다 이렇게 살만한 구조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근데 뭐 저도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온실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햇빛의 위치에 따라서 이걸 했어야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또 좋다고 그러던데 지금 뭐 그거를 다시 바꾸기에는 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살아있는 나비가 많이 보이게끔 하는 부분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지금의 저 온실 구조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빙산처럼 위에 떠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 나비가 더 많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그 나비정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샅샅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의원님하고 같이 일일이 안 보이는 나비까지 한번 같이 좀 세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감사 담당관은 LED 간판 개선 사업 업체 선정 과정과 MP 위해촉, 나비 정원, 먹이식물과 나비 구매 의혹 일체에 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에 보고 주시기 바라며 직무에 충실할 것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